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43화 구보인영입니다. 법구, 걸음보, 끌인, 그늘일 영이 되겠습니다. 구보는 법도에 맞게 걷다는 말입니다. 영은 목, 옷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령이라고 하면은 목이나 옷깃을 당기다는 말인데, 이는 머리와 상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보인영을 번역하면은 법도에 따라 걷고 자세를 꼿꼿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구보일령은 궁궐에서 신하들의 몸가짐에 관한 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구보일령, 즉 법도에 맞게 꼿꼿이 걷고 부앙랑묘, 즉 임금이 계신 자리에서는 허리를 숙여 예를 다한다는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앙랑묘는 다음 244화에 나올 사자입니다. 예기 공례편에는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손님이 착석하는 예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주인 불문, 객불성거, 주인이 묻지 않으면 객이 먼저 들추지 않는다. 장적석, 용무작, 곧 앉으려 할제 난감해하지 말고, 양수구이, 거제척, 양손으로 옷을 걷어 단정하게 한 자 정도 올려서 의무발, 종무골, 옷이 흥크러지지 않게,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 얘기에는 부모, 서성, 그리고 이 임금을 대하는 예법들과 남의 집에 방문했을 경우, 임금이 계신 궁에 입고를 했을 경우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화살시와 클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시는 전쟁 혹은 사냥에 사용하던 화살을 그린 자형입니다. 화살은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해하다, 무너뜨리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곧게 날아가므로 곧다는 뜻도 있고, 손에서 떠나기 때문에 떠나다, 베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시가 의미하는 바는 화살 또는 이 화살처럼 생긴 상까지 곧다, 정직하다, 떠나다, 베풀다, 시행하다, 훼손하다, 무너뜨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클거는 어찌거로도 불리우는 자형인데요. 클거는 옛날 이 토목력 큰 나무자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지압이 부 또는 이 큰 대자의 장정이 이 큰 자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압이 부는 상투를 튼 사람을 그린 자형으로 일꾼, 노동자의 의미를 갖고 있죠. 클거에서 보이는 이 자형은, 이 자는 이 손잡이가 달린 이 토목용 자로서 이 매우 큰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자는 큰 구조물을 지을 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이 자를 쥔 사람은 사라지고 이 손잡이만 있는 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큰 토목용 자에서 크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큰 자는 보통 눈금이 없이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용도였기에 자형에는 거칠다, 조잡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건문에서 이 형태가 사람이 방패를 잡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이 방패로 막다, 항거하다, 저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가 구성자로 보통 들어가면은 이 막을 거처럼 이 막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클거는 기본적으로 이 크기를 측정하는 이 자를 나타내는 자형이므로, 이 거라고 하면은 크기를 측정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발전하여 이 어느 정도, 어찌, 자, 곱자, 법도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법구는 이 목공에서
이 나무의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소전 자형을 보면은 이 거리의 속뜻이 있는 화살시, 화살시는 이 날아가다는 뜻이 있어서 이 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용 자를 뜻하는 이 클것자, 그리고 청량 대상을 뜻하는 이 나무목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목을 이 자의 재료로 보고 화살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재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변이나 머리부에 자형이 배치되므로 이 자로 이 나무의 길이를 재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형은 예서에서부터는 이 나무목이 사라져 간략하게 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나무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벚구자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벚구는 길을 재다는 의미였으나 자를 뜻하는 이 클것자가 크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벚구자가 클것자 대신에 이 자를 뜻하게 됩니다. 이후 이 벚구는 그 의미가 곱자, 직각, 네모, 사각형, 모서리, 대지 등으로 다양하게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또한 이 측정하다, 색이다, 표시하다는 뜻도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곱자의 의미는 규칙, 법도의 뜻으로도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법도, 규칙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거름보입니다. 이 자는 이 거칠지가 이 직렬로 연속된 형태인데요. 거칠지는 발을 그린 자형으로 보통 발리자로 불리웠는데요. 각골 및 건문에서 이 구성자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자는 이 발가락과 이 발바닥으로 된 형태를 간략하게 그린 것입니다. 각골 자형은 이 왼발, 오른발이 구분되지 않게 그려졌지만은 건문에서부터는 이 거칠지라고 하면은 이 오른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형의 원래 의미도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형이 이 멈춘 상태의 발을 나타낸 것이라 해서 멈추다, 정지하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구성자로 이 지가 쓰이는 경우에는 시험시험 갈 착처럼 이 발이 가지는 기능인 걷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가 주로 이 멈추다는 의미로 쓰이게 됨에 따라 이 발을 뜻하는 자형으로 새로 만든 것이 변에 이 발족자를 추가한 발짓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발짓자는 발, 발가락, 자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짓자는 이 발족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발족자는 오늘날 그냥 발을 지시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발목과 장단지까지 포함하는 자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짓자는 발가락과 이 발바닥만 가리키는 자형이었습니다. 걸음보는 걷는 발걸음을 표시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오른발과 왼발이 연이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걸어가다는 의미이며 거리를 뜻하는 행자가 들어간 이 각골 자형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걷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전 자형도 이 오른발, 왼발 두 개의 발짓자가 위아래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보라고 하면은 발로 걷는 것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걸음, 걸음걸이, 걷다, 뒤따르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는 거리의 단위로도 사용이 되어서 이 한 보라고 하면 6척을 나타냅니다. 한 척이 30cm 정도이므로 이 1보는 약 1.8m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걸음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끌인입니다. 이 자는 활궁과 뚫을 고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활궁은 활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활이 있고 이 장식깃도 보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혀는 사라지고 이 활심만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활궁의 의미는 활처럼 굽은 모양, 구부정하다, 굽히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활궁은 길게 당기다, 넓히다, 베풀다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베풀장처럼
이 구성자로 들어가면은 이 느리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이 오늘 뜻하는 바는 이 활 또는 이 활 모양 또는 궁술, 구부정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뚫을 고는 이 뚫는 도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바늘, 침, 송곳, 화살 등 이 일자 형태의 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형은 소전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곤이 뜻하는 바는 이 뚫다, 통과시키다이며 이 자형이 수직으로 세운 모습이므로 세우다는 뜻도 있습니다. 끌리는 원래 이 큰대자와 활궁자의 합자로서 궁수가 활을 당기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소전에서는 궁수는 사라지고 대신 화살을 의미하는 이 뚫을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살시 대신에 이 뚫을곤이 사용된 점이 좀 특이합니다만 소전에서부터는 이 자형을 단순하게 표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화살시가 아닌 이 뚫을곤을 화살 대신에 넣은 걸로 추정됩니다. 끌리니 뜻하는 바는 이 끌다, 당기다, 느리다, 똑바르게 하다, 길게 하다, 인도하다, 맞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거느릴 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하여금 영과 머리혈의 합자입니다. 하여금 영은 각골자를 보면은 덕계를 뜻하는 이재금 그리고 무릎 꿇은 사람을 그린 이 병부절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부절은 원래 무릎 관절 마디를 의미했지만 나중에 이 형태가 이 병부의 반쪽을 닮았다 해서 병부절로 불리게 된 자형입니다. 하여금 영은 이 무릎 꿇은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린 것이므로 이 옥에 갇힌 죄수를 의미합니다. 영은 죄를 지으면 나라의 법에 의해 가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영에는 명을 내리다, 목숨을 거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여금, 부리다, 시키다, 이 명령, 이 영을 내리는 지휘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문에서부터 죄수에게 내리는 영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에 이 입구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자형문화가 시작되는데요. 그 자형이 바로 이 목숨명이 되겠습니다. 목숨명은 이 죄수에게 내리는 명이라 해서 이 벌하다, 목숨을 거두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으며 오늘날 목숨, 명령, 규칙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리혈은 사람의 머리 부분을 강조한 상형문자죠. 이 각골자는 이 머리카락, 이 눈 등으로 구성된 이 머리를 크고 상시하게 그리고 있으며 이 사람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머리카락과 코를 뜻하는 이 스스로자의 조합으로 이 머리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머리혈이 뜻하는 바는 오늘날 머리, 얼굴 또는 이 목, 목덜미 등이 되겠습니다. 거느릴 영은 이 죄수를 옥에 가두다는 의미를 지닌 이 하여금 영과 이 영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이 머리혈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형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스리다, 통솔하다, 거느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가두다는 이런 뜻도 있기에 이 소유하다는 뜻도 있으며 명을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혈이 이 머리, 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형은 목과 같이 중요한 부위 또 요점 등을 받아들이다 라고 해석되어서 요점을 파악하다, 이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구보일령 즉 법도에 따라 걷고 이 자세를 꼿꼿이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공례편에는 이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손이 방에 들어가는 예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합니다. 무청구, 무적석, 이 남의 신을 밟지 말며 남의 자리도 밟지 말아라. 구이추우, 오늘 옷을 치켜들고 빠르게 구석에 자리 잡고
필신유락, 반드시 조심스럽게 응대해야 한다. 대부, 사, 출입 군문, 대부와 관리가 임금이 계신 문을 오고 갈 경우에는 유월우, 불천역, 문지방에서는 우쪽 통행을 하고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이 마지막 대목은 벼슬아치들이 임금이 계신 궁을 오가는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나무로 된 문지방이 잦은 부하로 손상되기를 우려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옛날 문지방은 상당히 돌출되어 있어서 주의하지 않고 걷다가는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예를 지키면 편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예절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이 마음의 표시도 있지만, 예절을 지킴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그만큼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은 오늘날에는 이 교통법규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예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